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복직을 못 하시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회사에서 복직 명령이 명확하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부당하게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금전만을 민사소송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회사 출근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어떤 권한에 대해,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용자들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보통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권리구제 신청을 하거나 이제 민사소송에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들이 의외로 빨리 취하는 조치가 있어요. 그래? 내가 부당해고했다고?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일해. 복직하라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내용 증명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노동자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죠. 껄끄럽죠. 돌아가기 싫고 돌아가서 일하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 싶고, 제가 조금 잔인한 얘기지만 현행 법상은 돌아가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 구제를 기대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예요. 휴직 기간이 종료가 되고 어찌됐든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나오면은 적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복직 신청을 하고 복직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용자가 이러한 해고사항에서 복직을 하길 원해서 복직을 하라 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사실은 제가 누누이 의뢰인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복직을 하기 싫다는 뉘앙스를 조금만 냄새를 맡아도 복직을 하기 싫은데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는 냄새를 조금만 사용자들이 맡아도 그냥 바로 이 카드를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하세요. 이때 안 돌아가시는 노동자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오늘도 저희한테 질의 주신 사람도 그런 거였어요. 자신의 복직 명령을 대해서 복직하라라는 내용 증명도 받고 받으셨는데 스스로가 판단하시기에는 이건 진정성이 없고 돌아가도 날 괴롭힐 거기 때문에 난 돌아가지 않겠다. 대신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겠다라고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셨던 사건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에게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판례를 바꾸거나 대법원 판례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못 이깁니다, 이거. 또는 법을 새로 입법을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현행 법에서는요, 금전보상 명령을 아무리 신청을 하셔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구제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 부당해고를 가름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나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럼 복직하세요. 복직하세요. 들어오세요. 하면은 이미 부당해고인 상태가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금전보상을 해달라. 이게 안 돼요. 가름한 거예요, 가름. 그러니까 해고를 가름한, 부당한 해고였음을 가름해서 일정한 보상을 하는 신청, 이게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신청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 명령을 선택하고 이런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법률로는 분명 한계가 있어요. 복직의 명령이 나오셨으면 저는 좀 이렇게 설명드려요. 지지고 볶고 싸움이 싫어도 최소한 3달은 더 일하고 오시라. 그래야 회사도 어느 정도 페널티를 받는 것이다.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회사가 제일 두려워하고 싫은 거는 자르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복직하랬더니 정말 일하려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일 시키기 싫으니까 제대로 일도 안 줘요. 근데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돼요. 회사도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바꿔야 된다, 충분하게 보상이 되게끔 이런 것도 법안도 발의되고 하고 있어요. 근데 현행 제도는 아직은 아니다. 좀 되게 안타까워서 오늘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또 해고를 당했는데 복직을 하지 않으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든가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왕왕. 제도는요, 해고당한 사람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다고요. 어떠한 법상 권리를 행사하실 때는 가급적 복직 후에 행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병이 있어서 취업 가능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복직 후에 재발을 한다고 우려가 돼서 안 가실 게 아니라 갔다가 어느 정도의 사정이 있으므로 다시 휴직을 하든가 아니면 법상 보장되는 휴가를 가시든가 이런 차후적 방법을 모색하셔야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까 봐 복직을 하지 못한다. 이것도 상당히 법상으로는 위험해요. 사실은 괴롭힘이 발생을 하고 안 하고는 복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 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당한 출근 명령, 부당한 복직 명령이라도 가서 이를 부당함을 알리고 법적 구제를 받으시는 게 더 수월합니다라고 알리고 그렇게 해요, 보통은. 하지만 노동자들 같은 경우, 개별적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막 소송하시면서 계속 해보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간혹 가다가 이거와 다른 판정이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상급시 좀만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다 깨지고 있어요. 되게 오늘은 제가 현실적인 그래서 얘기를 좀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요. 복직 명령이 나오면 일단은 출근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근을 시도했는데 만약에 일자리를 제공하지도 않고 업무도 주지 않고 뭐 출입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해고 기간 상당에 임금도 안 주고 이런 사정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는 복직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복직해봐서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실제로 출근까지 시도한 사례에서 뭐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구하면서 하루 종일 퇴실에만 앉혀놓은 사례를 원직 복직으로 보지 않은 사례도 꽤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가지도 않고 법적 권리구제에 기대서 어떤 해결을 보시겠다.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김nom사TV에서는 원직 복직 명령이 나왔을 때 덮어두고 갈 생각하자. 뭐 회피를 생각하지 않고 분쟁을 생각하셨다면 가서 뭐 3달이든 2달이든 또 하루를 가든 어쨌든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는 오자.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드리고요. 이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nom사TV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